뵙네요. 오늘 설명회 저희가 진명학원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등부 대입 전문학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사실 저희 학원에 오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이제 이제부터 그 슬슬 그 고등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시고 계실 때고, 그리고 오늘 중2 어머님들도 이제 대상으로, 부모님들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고등부 학원인데 중2, 중3 애들이 있어요. 중2, 중3 애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뭐 공개적으로 중등반, 고등반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비공개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아름아름 원래 아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 대상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중3 아이들이 이제 꽤 많이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죠. 다니고 있는데 수업을 그 중학교 학원 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생이랑 똑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저희 학원은 중등 선생님들이 아예 안 계시니까 고등 선생님들이 그 중등반들을 일부 들어가서 하고 있고, 중2 아이들은 지금 중3 애들이랑 같이 하죠. 그리고 이제 중3 애들끼리 하는 반도 있고, 고등학교 이제 형문화들이랑 같이 하는 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진도는 중2 아이들이 지금 현재 진도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의 맨 뒷단원을 지금 하고 있죠. 중학교 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 중학교 과정은 예전에 다 끝났고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제 와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방학부터 이제 소위 그 뭐 학원 용어이긴 한데 예비고일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제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고등학교 입시를 좀 알도록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공부뿐만 아니라 입시 전반에 관해서 알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비고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입시 설명회니까 뭐 이제 대학 입시 이야기를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학 입시 얘기를 할 거고요. 얘네들이 중3 애들 기준으로 이제 2023년이죠. 2023년 대학 입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펼쳐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기존의 그 현재 대학 입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틀에다가 이제 변화상까지 해갖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대학 입시가 이러하니 그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중2, 중3은 뭘 해야 되나, 중2, 중3이 할 일, 중2, 중3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근데 이 대학 입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것은 대학 입시하고 이제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시를 분석하다 보면 고등학교 선택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입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입시가 이러하니 분석이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대책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목을 그 중2, 중3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대학 입시의 분석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첫 번째 설명회를, 그러니까 예비고일 대상으로 하는 올해의 첫 번째 설명회죠.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명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일요일에 시험 끝나고 상담들이 많이 오죠. 오늘도 여러 명 상담을 했는데, 제가 상담하면 첫 번째로 물어봅니다. 오늘도 이제 학생하고 학부모님 같이 온 그 집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한테. 대학 갈 거니? 이렇게. 굉장히, 뭐,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대학 갈 거니? 하면서 제가 꼭 사족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선생님은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뭐 대학의 간판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례하는 것 같지 않더라. 내가 살아보니, 선생님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 갈 거니? 그러면 이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상담하러 왔는데 대학을 꼭 안 가도 되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학생 입장에서는. 갑자기 귀 반짝반짝, 아 그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이제 그 사회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채널이 사실 우리나라 대학밖에 없잖아요. 예, 뭐 독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독과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독과점이 가장 심한 곳은 대학이죠. 예, 대학이죠. 뭐 부모님들 그 어렸을 때라는 표현은 그렇고 젊었을 때 학창 시절에 예, 좋은 대학이 어디였어요? 서울대학교에 지금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예, 그 공고한 구조는 무너지지 않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지식 공급 독점이죠. 그렇죠. 지식 공급 독점이고 학위가 필요한데 그 학위를 주는 곳이 대학밖에 없고, 그렇죠. 아주 공고한 그 예, 지식 독과점 집단이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뭐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든 아니면 실질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되든 간에 대학을 거치지 않고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은 아주 낮죠. 예,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물과 그 그릇이 중요한 데가 없잖아요. 어떤 물에서 놀았냐, 어떤 그릇에 담겨 있었냐가 예,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여기 신림동에 있는 난강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난강고등학교 나왔다는 거를 제 이력에 꼭 올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를 너무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저희 고등학교가 지금 44회 졸업까지 나왔어요. 졸업생이. 그럼 사실 50년도 안 된 고등학교가 그렇게 오래된 고등학교는 아닌데 관악구에서 제일 오래됐으니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난강고등학교 나온 걸 무슨 벼슬처럼 그렇게 우리 난강고등학교 뭐 이러면서 예, 그리고 실제로 사회 나가서 뭐 대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그 같이 이제 어느 그 분야에서 이렇게 같이 뭔가를 했던 사람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처럼 중요한 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딴 나라에서 안 살아봤지만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게 본인이 사회에서 뭔가 기능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어느 대학 정도 이렇게 물어보죠. 네.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아이들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우리 애한테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실제로 대학을 잘 몰라요. 대학 이름을 잘 모르고요. 10개 넘어가는 애들이 잘 없어요. 물론 시간을 더 주면 뭐 이렇게 검색하러 수도 없이 찾겠지만 예, 어느 정도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대학 이름을 갖다가 좀 대봐라 그러면 예, 실제로 10개가 넘는 대학을 세는 애를 제가 거의 이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느 대학 정도를 이제 보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지금 현재하고. 저는 그 진명학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좀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 하면 서울권 대학을 보내는,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그런 학원을 하죠. 저희 학원에서는 다 이제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하죠. 서울권 대학이 어디까지냐 하면 하한선이, 상한선은 뭐든지 다 아시니까. 근데 뭐 사실 중학교 선생님 할 때는 하한선은 얘기 잘 안 하는데 관심이 없어 하셔갖고 나중에는 관심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제 가장 그 기준, 이 이상은 가자. 그때 이제 제 기준이 어디냐면 뭐 숭실대학교, 좋은 대학들이죠. 그래서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짜증나세요? 이런 대학 얘기하면? 네. 그런 대학이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한선으로 생각하는 대학들이죠. 순위로 따지자면 한 20위권 정도에 있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인데, 그러면 중학교 성적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 대학을 가려면 중학교 성적과 그런 대학 입시와 그 대학 입시 진학 가능성과의 직접적 연관관계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대략 어느 정도면은 이제 그 정도 대학 갈 수 있는 아이라고 보느냐.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 중에서 조금 그래도 시험 문제가 좀 어렵고 좀 애들이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있는 학교, 뭐 구암이나 뭐 이런 학교는 한 10% 안쪽이면 그런 정도 대학에 갈 지금 가능성이 꽤 있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중학교들은 뭐 어디라고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학교들은
사실 5% 이내의 아이들이 이제 그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이죠. 현재. 현재.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래서 지금 뭐 대학을 갈 거냐에 질문을 드렸고,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거냐에 관한 그 말씀을 화두로 던졌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내신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중학교 내신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그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서의 그 유효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중학교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30%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30% 바깥에 있으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못 갑니다. 그냥 있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뭔가 변화를 줘요. 그럼 무조건 못 가냐? 못 가는 건 아니죠. 다만 변화를 줘야 된다. 변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학원 신입생들 받을 때, 저희 학원은 전화로 이렇게 입학하는 경우는 뭐 가끔 뭐 고3 애들 뭐 무슨 논술한 과목 이렇게 하러 그런 경우밖에 없고요. 중학교 아이가 우리 학원에 들어오려면 한 명 한 명 제가 직접 상담을 다 하거든요. 이미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제가 직접 상담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들어오라는 거죠. 자, 갈 거니? 네. 여기 대학 갈 거니? 아니요? 그럼 상담할 필요 없고. 그죠? 어느 정도 대학 갈 거니? 지방대라도 갈 거니? 네, 가겠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올 필요 없고.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30%, 40% 하고 있는 애가 왔다. 그럼 이제 이런 대학으로 보내려 하면 얘를 바꿔내야 되는 거죠. 근데 바꿔내는데 애가 노 하면 또 못 다니는 거고. 못 하겠다? 그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중학교에 30%, 40% 하고 있는데 제가 여름방학 때 월화수목 금토까지는 매일 와라. 텐텐하자. 아침 10시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죠. 뭐.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니까. 못 가를 받아서 뭐해요. 괜히 돈만 낭비지.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리죠. 뭐하라. 학원 보내지 말고. 아무 데도 보내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뭐하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이가 반짝하고 번개 맞은 듯이 엄마 내가 드디어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쓰세요. 지금 괜히 그렇게 낭비하시지 말고 돈 다 버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 관한 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지금 중인중삼에서 필요한 거는 이따 또 말씀드렸지만 변화입니다. 변화. 인식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와 그 다음에 학습량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요강을, 대학 입시 전형을 좀 분석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학 입시는 수시하고 정시로 나눠져 있는데, 뭐 이거 너무 좀 고루한 이야기니까 요거는 빼고요. 자, 학생부 중심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뭐 갖고 계신 자료집에 다 있는 내용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100%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정시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뭐, 이건 이제 한 덩어리고요. 뭐 이게 또 이제 미세하게 나눠지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를 논할 때 전형을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라인은 딱 두 개죠. 위에 박스는 뭐죠? 노술도 수시인데, 요렇게가 수시고 이렇게 정시인데, 위에 박스는 뭐냐면, 내신을 갖고 가겠다. 이거죠. 위에 박스. 내신을 갖고 가겠다. 밑에는 내신을 안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뭐 정확하게 안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못 가져간다. 낮에서.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위에와 이제 아래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게 되는 2023년도 정도가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특기자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 점점 줄이고 있고 특기자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왜 이걸 갖다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면 되지 이렇게 사선을 걷냐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절대 겉으로 드러나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네. 특기자가 라는 이름이 없어져요. 왜 없어지냐면 특기자라는 느낌이 일반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그 뉘앙스로 다가오죠? 어떤 느낌으로? 뭔가 이걸 하려면 일단 고등학교를 특목고를 가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고 가서도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오잖아요. 그 느낌이 싫은 거죠. 누가? 정부가.
지금 정부는 지금 특목 자살을 가능하면 없애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여서 이게 좀 싫은 거죠, 이게. 그럼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은? 대학은 특기자로 뽑고 싶어 하죠, 당연히. 지금도 특기자로 이제 많은 아이들을 선발하고 점점 줄고는 있지만. 예. 그럼 이게 왜 그 점수를 쳐놨느냐?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없애라고 하겠죠. 그럼 없앨게 하겠죠. 없앨게 줄일게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 이건 뭐 제 예측이지만, 제 예측은 별로 안 틀립니다. 예, 잘난 척이 아니라 입시를 이렇게 제가 한 거의 20년 안 됐고 15년은 넘었는데, 이 대학 입시관을 계속 보다 보면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특기자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럼 종합이 이제 어떻게 그 구성이 되느냐 하면, 교과형 종합이 있고요. 교과형 종합은 내신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활동형 종합이 있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형 종합이 있는 거고. 이게 나눠지겠죠? 네, 나눠지겠죠? 뭐 지금 이미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특기자전형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전에 갖고 있던 특기자전형이 갖고 있던 이런 전형조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본명인데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별명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불러보겠습니다. 본명하고 별명이 있잖아요. 예.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별명은 대학 맘대로 전형입니다. 별명. 아닌가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만들면서 대학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그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그 유능한 능력을,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점수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량적 평가라는 건 계량적 평가는 수치로, 계량적인 선발 방식보다는 이런 정성적인, 그렇죠, 가면적인 인 평가가 더 맞다. 그러니까 계량화된, 숫자화된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런 걸로는 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그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성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걸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보겠다라는 거죠. 가면적으로.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고요. 그래서 그 대학이 막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대 뒤로 돌아가고 대학 뒤에서 이렇게 대학의 뒤통수를 바라보면, 아, 자기 마음대로 뽑겠다는 얘기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어떤 애는 일반고인데, 뭐 무슨 내신이 뭐 1.1인데 서울대 떨어졌대. 이런 얘기도 듣고. 어떤 애는 무슨 고등학교인데, 이건초 고등학교인데 3등급인데 연대 붙었대.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일반화하죠? 3등급 간대. 이렇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신 얘기 이따 또 하겠지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대학 마음대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놓고 그걸 갖다 내신만 갖고 뭐 다른 게 뭐 이것저것 막 자기소개서도 있는데 실제로 뭐 내신만 갖고 뽑든, 아니면 내신은 좀 후지더라도 얘가 뭐 그 희망 아주 뭐 기가 막힌 활동들을 고등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뭐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애를 뽑든, 아니면 특정 과목에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애를 뽑든 간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학은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A라는 학생을 몇 뽑았다, B라는 학생을 몇 뽑았다를 다 발표하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렴풋하게 알죠. 부모님들은 모르시고, 저는 어렴풋하게 하니까 어렴풋하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고. 그럼 다 열어봐야 알죠. 다. 그렇죠? 그건 모릅니다. 뭐 애들은 100명을 뽑았는데 1번 학생을 몇 뽑았고, 2번 학생을 몇 뽑았고, 3번 학생을 몇 뽑았고, 그걸 대학이 절대 오픈하지 않거든요. 몰라요. 그 대학 마음대로 전형. 또 어떤 전형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라고 할까요? 네, 온이라는 전치사는 이제 뭐 의존한다는 얘기인데, 네, 운에 의존하는 전형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담임복이에요. 아닌가요?
맞죠. 담임복이에요. 근데 그건 애는 잘못이 없죠. 그렇죠, 애는. 예. 담임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임선생님이 그 옛날에 누가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대로 엘빈 토플러가 대한민국 교육,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봤을 때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데 그 트럼프 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오바마였잖아요. 오바마는 한국 교육 본받아야 된다고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막 그랬었잖아요. 예. 뭐 금세기 최고의 이제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엘빈 토플러는 대한민국은 다 좋은데 교육이 후진국이다. 그렇죠?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사람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20세기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20세기가 1900년부터 1999년까지니까. 20세기 사람들이가 교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하는 교사도 있고요. 그렇죠? 예, 군사정권 하에서 고등학교를 다녀갖고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억압적 사고에 본인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교사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되면서 종교절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 성적보다는 인성 위주의 교육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진보성의 교사도 있고요. 그렇죠? 제일 무서운 교사는 만사 귀찮은 교사도 있고요. 네. 있죠. 예. 그런 교사 있죠, 당연히. 예.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럭, 행운에 의존한 전형이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예. 담임복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 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별명이 뭐냐면, 깜깜이죠.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대학이 발표하는 거 보면 무슨 우리 대학의 인재상은 한양대 인재상, 성균관대 인재상 다 읽어보세요. 와, 정말 명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붙는데? 깜깜이 전형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이면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고교 등급제가 있느냐? 그런 말 기억나시죠? 몇 년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교 등급제. 있다, 없다? 네. 겉으로는 없다. 그렇죠? 현실 안에 들어가 보면 있다. 있죠. 당연히. 있는데 이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전형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 어느 학교 몇 등급을 붙이고 어느 학교 몇 등급을 떨어뜨린지 대학마음인 거예요. 대학마음. 그게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게 맞죠. 여기서 맞다라는 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요. 옳다가 아니라 맞는 거죠. 왜 맞냐면, A고등학교하고 B고등학교하고 시험 문제 난이도가 다른데, 그렇죠? 시험 문제 쉬운 데서 90점 맞으냐고, 그래서 1등급 받으냐고,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를 갖다 3년 동안 해서 1등급 받으냐고 어떻게 똑같이 평가를 해줍니까? 그건 아이들의 노력을 저희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옳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등학교 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일단 저는 대입이 투명해야 된다라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거든요. 예, 투명한 대입. 저는 당연히 대입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대입은 공공재잖아요. 공공재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적어도 이렇게 능력 자체는 다르겠지만 정보 자체는 공정하게 오픈돼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정보 자체를 대학이 어떻게 뽑는가 자체를 사람들마다 다 아는 정도가 다르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19년이잖아요. 2019년도에 저는 학원 말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학부모 모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9,900원짜리 입시 컨설팅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 어머님들 입시 컨설팅 받으려면 대치도 가면 얼마 내죠? 모르세요? 받아본 적 없어서? 얼마쯤 할까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럴 거잖아요. 예. 단언컨대 예, 저한테 받으시면 저는 돈 안 받고 적어도 제가 99만 원 이상의 가치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람들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입시를. 저는 돈 안 받아요. 컨설팅 안 받아요. 가끔 이제 외부에서 수시 컨설팅 같은 거 하려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는데 그거는 뭐냐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중2, 중3 입시 컨설팅이 뭐가 있어요? 그냥 여태까지 딱 보고 학생 만나고 대화 나누고 어떻게 해라. 이 얘기만 해주면 되지. 예, 정확하게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해주면 되는데 그런 걸 그렇게 비싼 돈 주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학교 와서 상담받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모들은 도처에 널려 있을 테니까 9,900원짜리 컨설팅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오늘의 사주 보듯이 그냥 심심풀 그냥
몇 장 산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컨설팅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2019년 제 개인적으로 사업 내지는 업무 목표 중에 하나인데 딴 얘기 잠깐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부 그 전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특기자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특기자라는 이름은 우리 애들 중3 애들 대학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때는 특기자 요강이라는 이름은 없어질 거고 다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여러 개의 얼굴로 나타날 텐데 이런 그 학생부 전형이 다 없어지면 교과학 종합만 났는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뭘 보는 거예요? 내신. 종합 전형은 내신 플러스 기타 등등 전부 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아이가 교과 전형이 있는 학교는 서울대 교과 전형이 있나요? 없죠. 형식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은 그 학기장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추천을 받으려면 정규 1등을 해야 되니까 교과 전형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는 교과적인 명목상은 없고요. 다 종합이에요. 연대도 교과 전형 없어요. 없습니다. 고대도 없고. 자, 그러면 그 위에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뭐 한양대, 성대 여기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지원을 하려는 학생이 내신 준비 당연히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신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사실 중위권 이하로 내려가야 있거든요. 중위권 이하도 마찬가지죠. 교과만 나는 종합은 절대 안 해. 종합 전형 원서 안 낼 거야. 나는 오로지 교과만 낼 거야. 이런 애들이 있나요? 그런 애들 없죠.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아이가 입학할 거예요. 내년에 입학할 때 부모님 야 너는 종합 전형 절대 하면 안 돼. 무조건 교과 전형만 해야 돼. 이런 애들 없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신 그 준비하면서 학생부 전형 준비하는 아이들은 내신 전형을 준비하면서 활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학생부 전형을 할 거면.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구별하는 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왜냐하면 원서 마지막에 넣을 때 6장의 원서 중에서 뭐 종합 전형 4개 넣고 혹시 모르니까 교과 전형을 2개 정도 넣자 이럴 수 있죠. 대신 교과 전형 좀 대학 밸류는 좀 낮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종합 전형만 다 넣으니까 종합 전형이 깜깜이 전형이 다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럼 좀 낮춰갖고 무조건 교과 전형이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 교과 전형이 있는데 작년 커트라인이 뭐 1.7이었다. 근데 우리 애가 1.5다. 그럼 붙잖아요. 넣으면. 그러니까 그냥 보험으로 넣는 거예요. 보험으로. 무조건 붙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 넣을 때 이런 게 의미가 있지만 처음에 중1, 중3 때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아이가 종합 전형을 안 하고 교과 전형을 하겠다는 애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기 전형 없어진다? 교과 전형 구별할 필요 없다? 그럼 이거 한 전형이에요. 한 전형. 우리 입장에서는. 맞죠? 한 전형. 그럼 이 전형은 이제 어떤 전형이냐? 결국 자,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대학이 이제 학생들한테 평가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학생을 만나보고 뽑겠다. 이거죠, 이거. 학생을 만나보고 뽑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만나보고 뽑겠다는 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잖아요. 만나보고 면접 받고 뽑겠다는 게 뭐 자기 마음대로 뽑겠다는 거지. 그런데 학생을 만나보고 뽑겠다는데 그 모든 학생을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을 만날 건가를 고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익감들한테 그 마담뚜들이 와서 사진 이만큼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쫙 깔잖아요. 여기는 뭐 무슨 회사 딸, 뭐 무슨 재단 딸, 뭐 쫙 깔잖아요. 고르라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마담뚜의 손에 사진이 있다는 거는 1단계 통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고르는 거예요? 신랑이 면접 보고 하나씩 고르는 거죠. 간택하는 거죠, 간택. 옛날 얘기지만. 이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만나보고 뽑겠다. 만나보고 뽑을 건데 어떤 애를 만날 건가를 고르는 게 뭐야? 그게 1단계인 거죠. 1단계 서류. 그 서류의 의미는 뭐? 서류의 의미라는 건 자, 교수 뭐라고 할까요? 접견권을 획득하는 절차인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교수를 만나야 하니까 교사부터 뭐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대학에 어필하는 거죠. 내가 그 면접을 어디서 보냐면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 연구실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 분이 교수님이 세 분이 동시에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A 교수님, B 교수님, C 교수님 있으면 B 교수님, C 교수님이 오시죠. A 교수님은 나이가 가장 많아서 움직이기 귀찮으니까 와 그래서 학생 세워놓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그래서 면접을 교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학생인지를 갖다가 밝히고 싶은데, 자, 나는 좀 만나주세요라는 걸 어필하는 그런 방법이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이걸 보고 어떤 애를 뽑느냐. 자, 1단계를 통과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가? 뭔가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죠? 내신 1.0. 강력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3년 동안 내신 1.0. 비겁하고 뭐고, 이 녀석과 정말 대단한 애에 1.0은 잘 안 나와요. 그렇죠. 1.0은 정말 그건 신의 내신이에요, 신의 내신. 1.1, 1.2도 정말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저희 학원에 지금 고3애 중에 1.0대가 한 명 있어요. 1.0대. 정말 안 나와요, 그건. 저도 작년에 있었나? 작년에 없어. 재작년에 있었었고. 1.0대가 저희 학원도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와요. 1.0대의 아이는. 네, 정말 힘들어요. 네. 진명원에서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관학교에는. 그렇잖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초강력 내신. 그래서 그 학생은 교수 적정권을 획득한 겁니다. 얘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어떤 애인지. 얼마나 대단하기에. 아무리 고등학교가 안 좋은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쪽은 이제 뭐냐 하면 내신은 한 1점대 중반인데 뭐 봉사활동 300시간? 오 이런 거라? 이거는 엄마가 완전히 뭐 어디 가서 다 부장받아도 생긴 거 아니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애가 정말 뭔가 있는 애구나. 그렇죠? 만나봐야죠. 또 뭐가 있나요? 애가 이과인데 이 녀석 봐라. 아무리 일반기 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수학 경시, 물리 경시, 화학 경시를 다 대상 받았네? 이런 거라? 뭐 이런 거죠. 이해가 가시죠, 뭔가. 예. 이런 게 뭔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1단계 경쟁률이 보통 15대 1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5대 1 정도 경쟁률에서 2배수 정도를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최종 선발 정원이 20명이라고 한다면 원서가 몇 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300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300개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그 중에 40명을 추려서 만나는 거예요. 그 중에 20명을 뽑는 거고. 이해가시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기소가 300장 있어, 300장이. 300장 중에서 40장 고르는 거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모교에 무슨 장학회 활동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서류 골라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못 쓰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왜죠? 누군가 다 도와줬거든. 그렇잖아요. 저희 학원 애들 여름방학 때부터 고3에 자소서 쓰는데 써갖고 오죠. 저희가 학생들 첨삭이라는 걸 하죠. 첨삭이라는 건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대신 써주는 건 아니에요. 계속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 글을 읽으면서 또 상담해주고 또 그럼 애가 또 고쳐주고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몇 번을 하느냐 보통 기본이 7회입니다. 기본이 7회. 한 번에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1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1대1로. 그렇죠. 그래갖고 7회를 하고 모자란 애들 8회, 9회, 10회까지요. 자소서 첨삭을. 그렇게 올라온 서류예요. 그 아이들의 학생부에 학교 선생님들이 뭘 써줬을까요? 이 녀석은 평소 싸가지가 없고 동료, 친구에 대한 배려심이 하나도 없으며 이런 글이 있을까요? 그 아이들의 그 학생부에? 없죠. 전부 다 뭐. 수학 과목에는 뭐 거의 뭐 가우스가 뭐 새로 태어난 애죠. 뭐 거의 뭐 날라다닙니다. 그런 미사여구 투성이의 글을 읽고 300장의 학생부와 자소서 중에서 40장을 골라내야 되는 교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확 잡아채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극도로 애가 성실하고 멋있는 애이거나 사회봉사 마인드가 확실하거나 그죠? 극도로 내신이 좋거나 극도로 특정 과목들을 잘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을 봐서 뽑히는 거죠. 자, 면접 볼 때는 제가 이제 엊그제도 고2 아인데 고2 이과애를 갖다가 상담을 하나 하면서 좀 아깝더라고. 걔는 좀 미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하면서 걔는 이제 성적이 좋아요. 1점대 초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데 비교과를 보니까 네가 좀 심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과인데 일단 이과적인 게 하나도 없어. 예, 학생부 1학년
1년 동안 학생부를 봤는데 2학년 1학기 때부터 좀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한테 제가 이제 그 대학 입시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면접이라는 건, 자, 면접에서 뭘 물어본다? 무슨 뭐 학업 적성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무슨 학교에서 들어왔을 때 이제 수학 능력을 평가한다.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부 기반에서 뭐를 평가한다. 자, 그런 복잡한 얘기 다 집어던져버리고, 자, 누가 뽑는 거야? 교수가 뽑습니다. 교수가 누굴 뽑는 거야? 제자를 뽑는 겁니다. 맞죠? 네. 교수는 뭐 이 자리에 교수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수분 존함을 쓰겠습니다. 교수분들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교수는 어떤 데에 관심이 있냐면 내가 가르쳐야 될 얘가 똑똑한 애인가 그렇지 않은 아이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뭐 블라인드 면접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대학 갈 때 면접 봤거든요. 면접 봤는데 저는 이제 역사 전공이라서 그때 면접 문제가 뭐였냐면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변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문제 굉장히 크죠.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변동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쫙 국사교과서를 머릿속에 있는 걸 쫙 나열을 했어요. 그랬더니 치고 들어와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제 상업자본이 성장한다. 도고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상업적인 농업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자기 소작받은 땅이나 자기 자연기만 경작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이런 그걸 광작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 상업이나 농업에 있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뭐가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하면서 자본주의적이라는 게 또 뭐냐? 제가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쓴 거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또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뭐냐? 이제 국사 면접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데올로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깊어져요. 그래갖고 거의 20분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합격입니다. 어떤 애는 5분 만에 나오거든요. 저는 20분이나 교수방에 있었던 거예요. 버틴 거죠. 계속 추가 질문 받고 그럼 붙은 거예요. 그죠? 똑똑한 애니까 붙은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얘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면 얘가 지망하는 게 이제 화학이다. 화학 전공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대학들이 항상 이런 교과와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면접 문제 출제할 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과 영향평가라는 걸 이제 봤는데 제출을 하죠. 우리 대학 문제 이렇게 냈다라고 이제 교육부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학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화학 문제인데 화학원, 화학2 내신 수준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원아트를 뎁스를 더 깊여서 똑같은 문제라도 그렇죠. 제가 아까 국사를 갖고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심화된 형태의 화원아트 수준에서 대답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똑같은 문제를 대학에 나오는 일반화학이나 화학도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화학과 가면 막 전공이 나눠지잖아요. 뭐 유기화학, 물리화학 막 나눠지잖아요. 이런 수준의 뎁스를 깊이를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고등학교 수준에 출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대답하는 아이들의 깊이는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럼 누굴 뽑느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수학에서 뭐 희소식인데요. 기하가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수1, 수2가 수학 출제 범위의 공통 범위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과 애들은 미적분을 안 하고 이과 공대 가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적분을 전부 다 선택하겠죠. 그럼 문과 애들은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미적분을 문과 애들이 총 맞았으니까 뭐라 선택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전부 다 확률 통계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통합하겠다라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교육계획의 취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문과 수학은 수소수투 확통, 이과 수학은 수소수투 미적으로 부서진 거죠. 그렇죠? 제가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된다라는 2년 전인가요? 그때 뭐 얘기가 나왔을 때 제 설명에 한번 유튜브에 다시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절대 통합하지 못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때 상담한 부모님들이 우리 애 때는 중학교 어머님들이 그냥 순진하신 얼굴로 우리 때는 애들이 문이과가 통합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머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전혀 의미 없는 얘기다.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의미 없는 얘기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대학한테 뭘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거죠? 문과애들한테 뭐 물어볼까요? 문과애들한테 문화생지 물어볼까요? 문과애들한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종교, 예술, 시사를 물어보겠죠. 인문학, 시사, 사회학을 물어보겠죠. 그렇죠? 이과애들한테 뭘 물어볼까요? 수학과학을 물어보겠죠. 그죠? 문이과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과애들이 대학 갈 때 사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탐 선택할까요? 면접에서 이거 봐야 되는데. 무난합니다. 사탐 선택하는 거. 문과애들은요? 문과애들이 물리화학 선택할까요? 대학 갈 때? 왜냐하면 탐구 과목을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니까. 선택 안 하죠. 문과애들은 여전히 사회 과목 선택할 거고. 맞죠? 그렇죠? 수능은 문과애들은 수원수투 확토, 이과애들은 수원수투 미적. 얘네랑 뭐가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수리, 가형, 나형, 사탐, 과탐, 면접 똑같아요. 내신 달라졌나요? 내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물리화학 봐야 되는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탐구 과목으로 사회 과목 선택할까요? 그런 일 안 생기죠. 선택을 하지만 이과 애들은 과학 선택하고 문과 애들은 사회 선택하는 거예요. 과거랑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자세하게 했는데 바꿀 수 없다. 왜? 이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걸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딱 하나. 대학별고사라는 게 마지막에 딱 있는 정 하나. 대학별고사. 그게 바뀌지 않으면 문과 이과의 구별은 그건 누가 바꿔도 못 바꿉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수학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애들은 자 수원수투 미적만 수능 보면 되니까 기하는 내신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과 상위권 1점대가. 그래가지고 야, 네가 수능에서 기하를 안 본다는 사실을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지. 네. 대학에 있는 교수분은 그걸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죠. 그러면 대학에 있는 교수분이 기하에 대한 전혀 평가를 하지 않은 채로 너를 뽑을 것 같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능에 기하가 출제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면접에서 기하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기계공학과 교수가, 여기 이제 아버님 중에서 이과 출신 아버님 계시면, 기계공학과 교수가 수학하고 물리를 평가하지 않고 학생을 뽑을까요?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단국고등학교 예를 들게요. 과학선택 3개 합니다. 여자애들은 거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합니다. 물, 화, 생지 4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합니다. 어떤 학교는 3개, 어떤 학교는 4개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3개예요. 자, 여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어머님들 과학 중에 제일 싫었던 게 뭐였어요? 아, 지구과학. 네, 물리는 좋아하셨구나. 어떤 어머님 물리.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말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재물포라고? 물리 선생님의 별명이에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물리는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공포의 과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학생들은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물리를 4개 중에 3개 하라면 뭘 빼겠어요? 물리를 빼죠. 그래서 화생지 3개를 내신을 하겠죠. 그 중에 2개를 그 수능을 보겠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화원생원, 어떤 애들은 뭐 생원 지원 뭐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예. 서울대 가려면 뭐 생원 G2, 2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전공 관련성이죠. 뭐 생명과학과를 가야 되는 생명과학을 깊게 공부할 거고. 그렇죠? 근데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때 그 과학 선택을 화생지를 했어요. 수능 선택을 화원생원을 했어요. 기계과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교수가 면접할 때 얘한테 뭘 물어볼까요? 물리를 물어보죠. 물리를 모르는 애를 기계과학을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야, 힘이 토크가 전달되는데 회전력이 생기는데 얘가 얼ጡ 무슨 말인지 걔를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치냐고. 제가 영어 선생인데 제가 아무리 고3 제가 영어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뭐 잘 가르치는 영어 선생이라고 하더라도 고3 아이가 야 이거 타동사잖아 했는데 애가 타동사가 뭔지를 모르는 애가 여기 앉아있어. 걔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F는 애매해요. F가 뭐지 그러면? F? 펑션? 이게 힘인데 이걸 모르는 애한테 기계공학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수가 반드시 뭘 평가합니까? 면접 볼 때 물리를 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접이라는 게, 자, 정리하면, 전형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 전형 요소가 내신과 비교과와 수능과 대학별고사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내신이요, 수능이요. 대학별고사가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대학별고사는 통과 못하면 대학에 못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죠. 학생들은 절대 안 합니다. 네, 제가 거의 매 학기마다 고등학교 아이들 상담을 하거나 설명회를 하거나 할 때 이 대학별고사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똑같이 이렇게 제 설명 들으면 이해가 가시잖아요. 대학교가 중요하구나, 면접이 중요하구나. 학생을 마지막에 뽑기 위한 절차구나. 애들도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다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기획기다 또 까먹거든요, 애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이 대학별고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면접을 갖고 이제 그 대학이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고 뽑겠다는 거고, 이 면접에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여태까지 3년 동안 교수 접견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면접이 5분 만에 그냥 끝나면 그 노력이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자, 학생부 전형을 하려는 아이들은 결국 마지막 대학교에서 면접인데, 면접의 종류가 자료집을 그래도 우리 컨설팅 팀에서 열심히 만들어주셨는데, 한번 볼까요? 아예 안 볼 수 없는데. 5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5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대학별고사가 있습니다. 논술, 면접, 적성고사, 실기인데요. 그렇게 돼 있죠? 찾으셨습니까? 근데 적성은 우리 애들 대학 갈 때는 없어지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지금 있는데 없어집니다. 실기는 우리 애들이 예체능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별고사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논술하고 면접만 있는 거예요. 논술하고 면접만. 아시겠죠? 논술하고 면접만. 근데 면접의 종류가 밑에 인적성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제15 면접, 심층 구술 면접, 토론 면접, 다중 미니 면접. 미치겠다 진짜. 면접만 해도 종류가 몇 가지야. 예. 지금부터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많은 종류의 면접이 있는데, 자, 문과는 이 면접을 잘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 읽고 신문 읽고. 신문을 요즘 뭐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언론사별로 다 제공해 주니까 책 읽고 신문 읽고, 책 읽고 신문 읽고.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면접이 이거예요. 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는 어디서 나오죠? 아무도 모릅니다. 문과 문제는 어디서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선후기 사회경제 변동에서 갑자기 이데올로기 넘어간다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제 그다음부터 자본주의 사회주의 얘기가 어디로 갈까요? 막 무슨 마르크스 얘기 나오고, 공산당 선언 얘기 나오고, 19세기에 유럽 사강 얘기 나오고 막 넘어가요. 경제 얘기 나오고, 자본주의 장점 단점 얘기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과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만큼 갈 수 있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추가 질문은 3번, 4번 받으면 합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가 아이랑 대화할 만한 거예요. 오, 이런 봐? 대화할 만한 거예요. 그럼 뽑는 거예요. 얘는 맹창이라 성적만 좋지. 그렇죠? 안 뽑는 거죠. 왜? 그런 애들 널렸으니까, 전국에. 1점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국에. 그렇죠? 그래서 문과는,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문과는 서울권대, 우리가 좋아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경희대, 이런 데를 좋아하는 대학이잖아요, 좋아하는 대학. 문과는 이런 대학을 가려면 1점대가 아니면 원서를 내면 사실은 합격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문과는 1점대. 1점대. 무조건. 문과는 정말 대학 가기 어렵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독서량. 그 다음에 시사. 그렇죠? 시사. 애들요. 남자애들 있잖아요. 야,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그러면 링컨. 옆에 친구가 떼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알아? 오바마 잖아, 오바마. 남자애들 그냥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남자애들이. 학원 끝나면 숙제하느라고 하고, 집에 가면 게임하느라고 하고, 눈 시뻘게 갖고, 학원 와갖고 또 졸면. 모르니까 진짜 트럼프가 뭔지, 누가 왔대는데 미국에서 뚱뚱한 사람인데 이건 모르겠고. 이런 게, 문과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을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계열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이렇게 중학생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우리 애는 수학을 못해갖고 이과는 못 갈 것 같아요. 문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5분 얘기하고, 어머니 문과에서도 얘를 못 받겠는데요. 얘를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도저히. 그런 아이들이 많죠.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이과를 면접에서 뭘 물어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여기 잔뜩 써있는데, 뭐 이렇게 써있어요. 고대가 고교 추천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 다 뽑아요, 별로 고대는. 고대는 논술이 없거든요. 그걸 다 뽑아요. 연대 고대는 참 재밌습니다. 나중에 누가 이런 책 한 번 썼으면 좋겠어요. 연대 고대의 그 입시제도 변천을 통한 그 두 대학의 경쟁을 갖다 한번 고찰해보자. 예. 고대가 다 저기 없애면서, 논술을 없애면서 우리는 학생부 전형을 뽑겠다. 연대는 차 논술 전형을 띄우면서, 연대 논술은 지금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연대 논술 전형이요. 올해부터요. 내신 원래 안 들어와. 0%. 내신 0%. 사실 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6등급이야 감점이거든요. 근데 뭐 6등급이 어디 있습니까? 연대 오늘 중에. 그러니까 0%. 비교과가 들어가요. 그래, 논술이 비교과 들어. 비교과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만점. 그 다음에 무단결석 3회 이내면 만점. 뭐 이런 거예요. 무단결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네, 무단결석 하려면 절대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안 되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 와도 받으면 안 돼요. 무단결석을 하려면. 이런 거거든요. 애는 집에서 학교 간다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라져야 돼요, 얘가. 그거를 3회 이상 해야 무단결석 살려야 되고.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 다 만점이에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내신 없고, 비교과 없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논술 100%. 정말 좋죠. 네, 논술은 수학하고 과학 한 과목. 이제 저희가 지금 고2에 딱 2명이 있어요. 그런 애가. 어떤 애가 있냐면, 둘 다 수학과학을 잘해요. 근데 걔랑 5분 이상 여기 계신 부모님 중에서 제가 농담인데 걔랑 어떤 화제를 갖고 5분 이상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5분 이상 대화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쳐다봐요, 얘가. 야, 넌 좀 무슨, 야, 아무리 그래도 인문학 책을 1년에 한 권이라도 좀 읽어라 그러면 눈을 깜빡하면서 이는 인이고 문은 문인데 예, 수학 1등급, 국어 6등급 뭐 이런 거죠. 있어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예, 노트 필기를 막 해요. 노트 필기 뭐 학교에서 했대. 근데 뭐 반은 졸았고. 예? 뭐 그런. 예. 그리고 뭐 시험 성적 수학 잘하는데 걔가 수학을 지난번에 2등급 왜 2등급 받았는지 아세요? 시험지가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총 6페이지인데 5페이지 얘가 받은 시험지가 한 페이지 인쇄가 안 된 거야. 5페이지. 그럼 보통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마지막 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궁금할 거잖아요. 50분 수학 시험인데 30분에 다 풀었어. 왜 이렇게 수학이 쉽지? 근데 얘는 다 풀고요. 다 맞았네. 그럼 잘해 그냥.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기반이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어려운 거 다 가르치면 수학 같은 거 가르치면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주 기가 막혀. 걔를 딱 쳐서 얘를 대학 보낼 방법은 연대 논술밖에 없다. 국어 영어 다 줬고 수학과만.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연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연대는 다 빼고. 그런데 이제 그 수학과 왜 해볼 수 있느냐? 이게 수학과만 갖고 뽑는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과학 논술이 연대 과학 논술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과목 중에 한 과목 선택이거든요. 예. 근데 연대의 물리 논술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 화학 논술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 지구과학 논술, 생명과학 논술을 강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과목별로 5명씩이 안 될 겁니다.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왜 그러냐면 연대 물리 논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려면 일단 본인이 풀어야 되잖아요. 풀 수 있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풀 수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려고? 가르칠 수 없지. 내가 일단 풀어야지. 내가 풀어야 비슷한 문제 만들거나 뭘 하거나 할 거잖아요. 풀 수가 없어요. 연대는 논술 문제를 오픈하죠. 이제 풀이는 오픈하지 않죠. 풀이는 오픈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오픈하죠.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그러니까 논 수업 자체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학동작에 그 연대 논술반을 개강할 수 있는 학원은 저희 학원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학원 연대 논술반이 있죠, 당연히. 저희 학원에 연대 가서 먼저 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개강할 수 없느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쉬운 거예요, 되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려면 일반고 기준으로 문과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2점대 후반, 이과는 2점대 초반까지가 좀 더 아주이나 여기까지 내려오면 문과는 2점대 초반, 혹 중반.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학교 강의도 현저히 떨어지는 거고 두리뭉실 초중반. 이과도 2점대 중반. 이 넘어가면 사실
이과 애가 2.78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데 경희대 쓰겠다 그러면 갸우뚱? 안 돼. 저 비교과가 좋고 뭐 담임선생님이 아니야. 너 정도 비교과 있는 애는 많아. 1단계 통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자, 문과는 2.0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요. 이과는 2.5 기준으로 잡으면 서울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 지원 가능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과는 2.0. 예. 자, 그래서 또 고등학교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아까 제가 고교 등급제가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어떤 아이가 왜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서초권 여고가 있고요. 관악에 여고가 있고요. 관악권 이제 공학이 있습니다. 공학이 있습니다. 여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희 학원에 있는 뭐 애를 하나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희 학원에 지금 현재 있는 중3인데 얘가 관악권 공학을 갔다. 얘가 내신을 몇 점 맞느냐? 네, 1.5 이내. 1.5 이내 받습니다. 현재 중3인데. 네. 자꾸 오세요. 보증하느냐? 보증합니다. 보증합니다. 얘가 1.5 이내. 1.0은 아니겠지만 1.1, 1.2.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서울대 지역균형 가능. 도전 가능. 고대 추천 거의 100%.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내에 있는 10위권 이내 대학 학생부 전형 지원 가능. 이런 뜻이죠. 근데 얘가 이제 관악권 여고를 갔다. 그러면 1.23도 될 수 있지만 1.3에서 한 2.0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크죠. 이건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서초권 여고를 갔다. 2.5에서 3.5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 서초권 여고라는 것은 뭐 동덕이나 세화나 서문이나 이런 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여고를 갔다. 그럼 얘가 자, 서울대 추천권 받을 가능성 없죠. 고대 없죠. 그러나 학생부 전형으로 서울시내 10위권 대학에 학생부 전형 원서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아이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 딸이라면 어디를 보내겠어요? 어디를 보내겠어요? 자, 이 숫자를 어떻게 믿느냐? 찍으세요, 사진. 제가 내년에 이 학생 오픈할게요. 제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찍으세요, 괜찮아요. 네, 찍으세요. 네.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럼 얘를 고등학교 어디를 보내야 되냐고? 네, 그러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보냅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똑같이 내신을 받더라도요. 투여 시간을 봐야 돼요. 투여 시간을. 여기는 큰 시간 투자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내신이고요. 여기는 거의 모든 시간을 내신에 투자해 받을 수 있는 내신입니다. 이건 또 완전히 달라요. 수능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독서나 비교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네. 네, 그 아이가 저희 학원에 되니까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관악권 아이라서 못 맞추는 건 아니죠. 그거는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상담을 한 일화를 말씀드리면, 뭐 오늘 설명의 주제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제가 어떤 저쪽에서 이사를 오는 집이 있어요. 근데 검색을 하면 저희 학원이 나오나 보죠, 관악구에서. 이 사람은 저희 학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 이사를 온대요. 공부를 곧잘 하는 애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어디로 오느냐, 여기 어디 아파트로 온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뭐 어디를 가느냐, 그래서 뭐 여자애니까 한국고 중에 선택해라. 근데 비어있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 아이가 1학기 끝나고 전학을 오는 거니까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제 친구가 그 동네 사는데 단국 애들은 정말 공부 못한다 그러던데요? 그 학교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사는 엄마도 알고 있어. 그 학교 공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단국고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단국고에 다니는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죠? 관악구 아이들 서울대를 못 가나요? 제가 서울대 시운 한 명 보냈는데, 제가 보낸 아이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내신 공부 하나도 안 시킬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문과 갈 아이예요. 문과 갈 아이인데, 제가 얘 만나면 계속 책 읽으라 그래요. 제가 책도 추천해주고, 얘 사주기도 합니다. 제가 책도 사주고, 책 읽히고, 제가 이제 잡아줘요. 자, 정치 철학을 읽자. 그래서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그 군주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막 가겠죠. 뭐 밀도 읽힐 거고, 뭐 루소도 읽힐 거고, 제가 정치 철학 관련해서 그 이데올로기 쭉 제가 이제 읊어주면서 계속 책을 추천을 해줄 거예요. 책 많이 읽어요. 뭐 한 달에 대여섯 번씩 계속 읽고 있어요. 어려운 책을. 책 읽히고 있고, 내신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수학은 문과가 아닌데 수투까지 다 했습니다. 두 바퀴 돌고 있고. 예. 영어는 고2 모의고사 풀려봤더니, 어머님 질문인데, 고2 모의고사 영어 풀려봤더니 96점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예, 최장력 기준 이미 맞출 수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얘가 대학을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를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서를 쓸 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설명회할 때 이제 자주 예를 들어드리는 애 중에 하나인데, 누구를 예를 들까요? 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구암중학교 출신의, 걔가 이제 세화여고를 갔죠. 세화여고를 가고, 1월 달에, 1월 첫째 주에 저희 학원에 왔습니다. 상담하러. 중3 졸업전. 제가 2시간 반 동안 설득해서 전학을 시켰습니다. 어디로? 삼성고등학교로.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럴 수 있어요. 구암중학교 다닐 때 10% 정도 했던 아이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아이랑 상담하면서 제가 아까 어떤 아이랑 5분 동안 하나지를 갖고 얘기하고 이런 말씀 드렸죠. 얘 문과인데, 얘랑은 제가 2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문과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아이랑 20분 동안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 아이가 아까 이제 면접을 봤을 때 교수랑 15분, 20분 얘기할 수 있는 애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애인 거죠. 문과적으로. 문해력이 뛰어나요. 문해력이. 표현력도 뛰어나고. 근데 중학교 때 내신 공부를 안 한 거지. 그 내신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드림 타고 사는 애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옮깁시다. 그때 엄마가 처음 보는 남자가 학원 원장이라고 우리 애가 생각해보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렇잖아요. 교복 지금 알바로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옮겨? 2시간 동안 제가 설득해요. 2시간 동안. 옮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디까지 약속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연고 이상 간다고 원장님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겠다 내가. 무조건 간다. 저를 믿어라. 저는 어디 보면 제 이름은 유한명이다.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제가 지금 찍으라고 했는데 어머니 녹음하시라고. 괜찮다고. 자신 있다고. 얘가 열심히 해준다면. 삼성고등학교 갔고 전교 1등 했고 지역균형으로 서울대 갔죠. 얘가 만약에 세화여고 갔으면 평범한 애가 됐을 거예요. 아마 2대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러나 서울대는 장담 못하죠. 선행도 안 돼 있고 선행 안 돼 있어요. 선행이 아주 그렇다고 무슨 내신을 뛰어나게 감각적으로 잘하는 애도 아니고. 제가 왜 삼성을 보냈느냐? 정말 시간이 많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끝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남는 게 시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놀면. 근데 엄마 일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너는 학교 끝나고 바로 와. 그러니까 4시 안 돼서 학원에 와요. 줄래. 왔어! 그러면. 공부 시작.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할 시간이 충분. 그 시간 공부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제가 근데 수시원서를 어디를 썼느냐? 딱 2장 썼습니다. 서울대 한 장, 연대 한 장. 왜죠? 수능이 111이에요. 수능이 111.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춘다는 건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차인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시켰느냐 문제인 거지. 그런 거고요. 올해 고3. 저희 학원의 고3에도 지금 이제 여기 가까운데 이제 걔는 아직 지금 진행기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아이도 제가 수시원서 딱 2학기 봤을 겁니다. 서울대인데. 걔도 111이에요. 111. 걔는 제가 고3 때 수업을 빼버렸습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인데 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맘대로. 맘대로는 아니고 학생이랑 자 요거 할 땐 들어오고 요거 할 땐
들어오지 말고. 예,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여름방학 때 다시 들어오라고 할 거고. 예. 요거 이 공부 시키고 저 공부 시키고. 그 어머님도 저희 학원에 지금 걔가 고1 때부터 왔으니까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어머니 2번 뵀습니다. 2번. 우연히. 그리고 학원에 안 오세요. 근데 너무 바쁘셔갖고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전화는 하지 마시고 가끔 뭐 특별한 급할 때 연락하시라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문자 온 게 딱 한마디. 원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엄마가 저한테 원장님 더운데 정말 원장님 고생할 거 문자 보냈을까요? 우리 딸을 잊지 마라. 라는 강력한. 그래서 우리 딸을 빨리 올라서 한번 봐라. 잘하고 있나? 그런 메시지를 보내신 건데. 그런 애들 많아요. 예, 실제로. 예, 저희 학원에 이제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수준이라서 수시원서를 장수로 6장을 다 쓰지 않는 아이들이 저희 학원에 꽤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원서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6장의 원서 중에서 보험을 들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 없다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꼭 일접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조금 낮춰볼까요? 지금은 어떤 아이가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2.0 정도를 맞을 수 있다. 여기에 가면 이제 한 3.0, 5 이렇게 막 4, 5 가겠죠? 자, 얘는 어쨌든 서울 근교에 있는데 학생부 전형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대학이든 간에.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험이. 여기서부터는 뭐죠? 보험이 없어지는 거죠. 보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서초권의 4, 5등급이면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죠. 그러나 붙는다는 말은 못하죠. 리스키하다는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붙는다. 이건 다른 겁니다. 원서 쓸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가 얼마 전에 모대학 교수, 예, 이건 직접 전원, 어디 학회를 같이 가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저녁에 학회를 갔다 보면 뭐 저녁에 같이 식사도 하고 막 그럴 거잖아요. 솔까말 솔직히 정말 까놓고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뽑으세요? 솔직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신밖에 안 봐. 그런데 학교별로 차등은 둬. 자, 무슨 뜻이냐면 대학 입장에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갖고 포장은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별해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신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다만 학교별 구별을 둔다. 그러니까 뭐 2.0이면 여기에 한 2.3, 여기 한 3.5, 3.0 이 정도로 비슷하다고 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나 2인데 5야. 2를 떨어뜨리고 5를 뽑는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신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선택법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요번에도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내신 대비를 구암고등학교를 했고요. 네, 문영여고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자사고, 이화여고 이런 데 내신 대비를 했는데, 구암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2가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지문이 12개였나? 모의고사 지문. 3월 모의고사 지문이 12개였나? 끝! 그래서 구암고 아이들은 한 3번 해줬습니다. 시험 범위 전체를, 수업을. 그리고 애들이 문제 자꾸 더 달라고 그래서 야, 이제 문제 공부 딴 과목 공부해. 딴 과목 공부해. 영어는 더 이상 할 거 없다.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문영여고 아이들은 일단 듣기가 있고요. 듣기가 몇십 개 있고요. 그러니까 듣기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200단어가 있습니다. 200단어가 있는데 단어마다 그 동의어, 파생어가 막 있어. 실제 외워야 되는 단어는 한 60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또 한 200개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가 2가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이 약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구암고등학교 시험 범위하고 문영여고의 시험 범위는 문영여고의 시험 범위가 약 2.5배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문영여고 여기 요새는 뭐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영어 하시는 분 많이 제가 문영여고 저기 시험지 좀 이따 복사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받아놨는데 최근에 시험 본 거 50분입니다. 예, 제가 영어 선생이거든요. 50분 안에 다 푸는 게 빡빡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거의 다 외워서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신에 투자하는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화여고의 영어시험 문제는요.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제가 50분에 다 못 풉니다. 문형요거의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지 않으면 내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공학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그 일반계 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인 여고가 있고 이런 비교를 해보면 금방 한 과목만 비교해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신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근데 이 내신이라는 그래도 공부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신이라는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와 수능이라는 시험이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와 대학별고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요소와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대학별고사를 준비하는 최적의 방법은 아까 문과애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책을 읽는 걸 하겠어요. 책을 읽고 시사. 그 다음에 좀 아카데믹한 사람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저희 학원에도 이제 E클래스라는 수업을 하거든요. 문과애들. E클래스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책 읽고 대화하고 책 읽고 대화하고. 평생에도 대화하는 거죠. 갖고 와봐. 그런 대화는 언제 일어나? 수행평가 하면서도 선생님 수행평가 고쳐주세요. 벌어지죠. 그 다음에 선생님도 동아리 면접인데요. 면접 뭐 물어볼까요? 뭐 선생님 학교에서 자치법정 뭐 선발한다는데요. 거기에 자소서 내야 되는데요. 그럼 자치법정을 한다면 자치법정에서 뭐 판사, 변호사, 검사 뭐 이런 걸 뽑는 거잖아요. 학생. 그렇죠? 그걸 갖다 애들이 이제 서류를 내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쓰자! 그럼 이제 지원 등급부터 딱 쓰잖아요. 자기의 뭐 재능이 뭐 이런 거 쓰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애랑 무슨 얘기를 할까요? 법치주의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법조 3중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나라 법의 특징, 뭐 실정법 체계 내에서 뭐 이렇게 법구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법의 연원이라 그래서 뭐 성문법과 불문법 얘기도 할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카데미카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애랑. 그래서 법이 너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거 아세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못 들어가죠? 그렇죠?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우리나라 법정서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죽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외국은 뭐냐면, 죽거나 말거나 그거는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법이 거기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서 법의 이런 규제가 어느 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화두가 없어요. 이게 학생들과의 대화인 거예요. 수행평가 도와주면서 자소서 도와주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하고 수업만 하지 않잖아요. 왜 월화수목금토일을 해서 다 가둬놓느냐?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라. 대화. 끊임없는 대화. 학생들과 이런 대화. 선생님 이런 책. 선생님 얼마 전에 걔가 이과인데 구항고등학교 아이였는데 걔가 누구야? 연호라는 아이였는데 걔가 선생님 학교에서 인문사회 그 독서 뭐 경연대회인가를 하는데 이과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갖고 언제인데 그랬더니 3일 남았어. 3일. 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갖고 책을 한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인문학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추천해줬냐 하면 그 EH카의 부모님도 아실 만한 책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얇거든요. 얇다. 책이 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해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역사가 뭘 쓰는 거야? 옛날 일이요. 그래. 옛날에 너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증주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고 EH카는 그걸 관점을 바꾼 거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막 해줬어요. 왜 역사가 계속 시대마다 달라지는가? 이해치카가 한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박정희 시대의 역사가가 전두환 시대의 역사가가 현재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대의 역사가 바라보는 역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자의 관점과 가치관이 다 달라진 거예요. 역사가. 뭐 이런 얘기 막 해줬거든요.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이 이해치카다. 뭐 이런 얘기 해줘서 그렇게 쓰면 돼. 그래갖고 3일 만에 할 수 있잖아. 책이 얇아.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래서 막 써서 됐죠. 걔가 1등 했어요. 그 대회에서. 이과애가.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학원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면접을 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 그거는
뭐 이렇게 수업 넥타이 여름방학 특강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아이라고. 집에서 그런 대화를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되나요, 대화? 그런 대화? 그런 대화 굉장히 어렵죠, 집에서. 그렇죠? 방문 닫죠, 일단. 그렇죠? 근데 이제 학원에서 그런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학원에 오면 이제 전화기가 없잖아요. 전화기가 보관함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화기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과 자연스럽게 어떤 매개가 있냐면 숙제라는 매개가 수행평가가 숙제잖아요. 대회라는 매개가 있고 근데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시간이. 그런 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 교사를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내신 하다 보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신은 객관식 문제를 디테일하게 맞추는 거거든요. 문형요고의 요번 그 기말고사 시험 문제도 그 이런 소위 말하는 그 킬러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두 문제가 이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서술형 두 문제인데 그 두 문제가 합쳐서 배점이 7점입니다. 지문이 있습니다. 영어 모의고사 있을 때. 아까 제가 영어 모의고사 지문 개수가 30개쯤 된다고 그랬죠, 범위가. 그 중에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영어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문제가 뭐냐면 틀린 데를 3개를 찾아보쳐라. 밑줄 없죠. 이거는 4개 찾아보쳐라. 3점, 4점, 부분 점수 1점. 그러면 아이들이 이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외우면 됩니다. 30개를.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30개를 외우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걸리죠. 한 단어 한 단어 다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렵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읽으면 외운 거랑 달라. 고치고 외운 거랑 달라. 왜 그런지는 뭐 별로 관심 없고. 이제 내신 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맞춰야 1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 두 문제를 다 맞춰야.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이런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수능에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수능의 킬러 문제는 뭐죠? 수능 영어의, 내신 영어의 킬러 문제는 이런 거고요. 수능 영어의 킬러 문제는 어떤 거냐면, 보통 빈칸 완성이라고 부르거나, 뭐 문장 넣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빈칸 완성은 뭐 아실 거고요.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거죠? 여기에 들어갈 게 뭐냐인데, 이게 8단어예요, 8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이게 8단어예요. 근데 문장 넣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 글을 하나 주고요. 여기 글이 있는 거죠. 얘가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얘를 중간에 하나 빼온 거예요. 빼놓고 얘가 들어갈 위치를 찾아라. 이게 제일 어려운, 이 두 형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킬러 문제인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 이걸 한국말로 바꿔놓고요. 해석으로. 한국말 해석을 주고 이것도 한글말 해석을 주고 풀어보라 그래. 국어죠, 그러면. 그래도 못 찾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 근데 이게 이제 두 문제 나오고요. 이게 보통 그 5에서 6점이고요. 빈칸이 보통 한 4문제 나오니까 이게 뭐 7에서 8점 이렇게 되거든요. 합치면 이게 한 12점에서 15점 되는 거잖아요. 이게 1등급과 2등급을 가려는 문제예요. 어저께 상담한 고3 학생인데, 고2 학생인데, 영어는 계속 2등급이래요. 89, 87, 88, 계속 2등급이래. 그래서 내가, 야, 너 31번하고 39번 사이에서 다 틀리지? 그랬더니 선생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네가 거기서 틀리는 거지. 이거 틀린 거야,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틀린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계속 이것만 시키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거예요, 내용을. 논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뭐 화제도 모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 수업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걔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요강 얘기하다가, 어쨌든, 네. 입시는 두 가지다. 한 덩어리 얘기를 해줘요. 그죠? 제가 아까 이제 1단계라고 표현했는데, 서류다. 했는데, 교수를 접견할 수 있는, 교수 접견권. 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다. 근데 이거의 이제 핵심은 그 면접이다라는 거고, 요런 얘기 하다가 이제 글로 갔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논술인데요. 논술과 정신인데, 이제 왜 논술과 정신은 왜 한국급이냐 하면, 논술은 이제 반드시 뭐랑
직결되냐면 최저학력 기준이랑 직결되죠. 최저기. 그렇죠? 논술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먼저 고려하는 게 얘가 최저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논술 준비시키는 거고. 근데 이 논술 준비를 이것도 참 말들이 많은데 자 논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냐 만약 2학년 때부터 해야 되느냐 3학년 때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사실 노병을 몇 살 때 먹어야 되느냐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영양소를 갖다가 이렇게 균등하게 섭취하게 하는 걸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건데 문과 논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면접 준비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으니까 계속 평상시에 책만 읽고요. 계속 그 아카데믹한 대화를 나누고 지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거고요. 이과 논술은 뭐예요? 수학과학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과는 아까부터 수학과학이었잖아요. 여전히 수학과. 근데 처음부터 지금 뭐 수리 논술 공부를 할 수도 없고요. 지금 이제 수학과학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면 되죠. 하다가 나중에 논술 전형을 쓰게 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입시에서 카드를 많이 주게 되니까 결국 대학 입시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시 전형에서 원서를 낼 수 있는 카드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면 제일 좋은 거죠. 정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시원서 6장을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얘의 정시 가능성을 타진해요. 얘가 정시로 어디를 갈 수 있는 앵가를 타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5번의 모의고사 점수를 분석하고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5번의 원서를 딱 쓴 다음에 이 아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아이다라는 판단을 딱 하고 그 위에 있는 대학 중에서 수시 원서를 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시로 갈 수 있는 이런 대학이 점점 높아지면 수시로 쓰는 대학이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선이 없다. 얘는 정시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띄엄 뭐 고대 한 장 썼다가 원래는 잘하려면은 딱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딱 이렇게 쓸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 제일 잘하는 서울대, 연대 딱 2장 쓴다고. 그래서 서울대 한 장, 뭐 연대 3장 이렇게 4장 쓰죠. 연대는 여러 전형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정시가 없게 되면은 뭐 고대 한 장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서강대 하나 쓰고, 뭐 중대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시립대 하나 쓰고, 저 밑에 뭐 무슨 당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그냥 떨어지면 끝이니까. 보험을 자꾸 들게 되는 거죠. 학생부 전형으로도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이 수능 점수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형을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사실 우리가, 입시 준비하면서 오늘 중이 중성 어머님들 제가 오시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중3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거죠. 이겁니다, 이게. 무엇을 해야 하나.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다면, 전형을 결정한다. 근데 지금 불안하잖아요. 지금 중이 중상 어머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나중에 어떤 전형으로 대학 갈 것 같아? 라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직 빠르죠? 이거 아직 빠르니까. 전형 결정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좀 보류. 저희도 이렇게 딱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르쳐봐야 알고, 관찰해봐야 아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나? 뭘 해야 될까요? 중3 우리는. 2019년 7월에 뭘 해야 되는가?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계열을 결정하셔야 돼요. 계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문계 입시하고 자연계 입시는 완전히 다른 입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문계도 잘하고 자연계도 잘하고 참 좋은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애들이. 그러니까 인문계냐 자연계냐를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가능한 한 빨리. 제가 오늘 상담한 아이도 고1 아이인데 아직 계열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셨냐 그랬더니 제가 뭐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학원을 보내놨는데 학원에서 이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다.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저기 푸르지오 사시는 부모님인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 학원 선생님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선생님의 미션이 뭐예요? 영어를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신을 잘 볼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요. 수학 선생님의 미션은 수학을 잘 가르치면 되는 거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중학교 때 그 공부를 꽤 했더라고요. 한 10%, 15% 사이 상도중학교 나온 아이인데 잘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과를 갈 건데 서류가 하나도 안 해놨다. 예. 그래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잘못한 게 없다. 수학 선생님은 이 아이를 계속 학원에 다니게 하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왜냐하면 이과 가려다 수학 수행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걔한테도 넌 요번 여름방학에 08시 50분부터 2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수학만 한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최대한 진도를 따라잡는다. 국어 영어는 피부병이다. 뽀드락지다. 이런 거는 긁으면서 버티자. 간지러우면. 수학은 너의 심장이고 너의 소화기다. 이과 가려니까 선행 하나도 안 했어. 안 된다. 이 상태로 2학기 가면 너는 완전히 그냥 망한다. 왜 그냥 망하냐면 1학기 수학은 고1 1학기 수학은 이 아이한테 어디가 있었습니까? 중3 11월, 12월, 1월, 2월이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공부할 시간이 있었지. 2학기 수학은 언제 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여름방학 3.5주인데. 그죠? 예, 그리고 딱 계약을 해요. 8월 달에. 계약하고 한 2, 3주 학교를 가면 추석이에요. 그죠? 추석 연휴 갔다 와서 2, 3주 지나면 중간고사를 봐요. 중간고사 끝나고 행사를 해요. 학교 축제를 그때 하죠. 축제를 하고 한 달 끝나면 기말고사예요. 근데 수학 상이 어려워요? 하가 어려워요? 하가 어려워요. 그럼 하를 언제 해? 3부 간신히 뭐 3등급 맞았는데 이대로 여름방학 그냥 지나버리면 2학기에 수학 등급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학생부전형 포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대신 안 나오죠. 자신감 상실. 그러니까 영어 수학, 국어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과가 아니니까 뽀드락치니까 이건 잠깐 참자. 내신 기간에 하자. 지금 수학. 약속해. 선생님 손 잡아. I can. 따라해. I can. 뭐가 can? 나는 하루에 100문제 풀 수 있다.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루에 100개씩 풀자. 한 달에 3,000개. 그리고 2학기를 맞이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의 상담과 근데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이 상담을 들었으면 안 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입시는 지휘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휘자가. 선생님들은 죄가 없다니까요. 예, 저희는 선생님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엎드려 수업 빼고 수업 넣고 막 하잖아요. 막 해버려요. 막.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그거 어떻게 이민이 다 얘기해요. 얘 수업 넣다 뺐다를 알아서 하는 거지. 아이랑 상의해서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엄마는 좀 억울하고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베가 왜 화나갖고 저 난리냐. 그래갖고 지금 뭐예요. 북남미 이런 뭐 만나고 그러니까 재팬 패시? 우리는 왜 따돌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랑 뭐 애랑 가서 꾹짝꾹짝하니 나는 맨날 돈만 내라 그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그걸 뭐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세요. 알아서 하지. 애가 다 아는데. 이게 뭐 어려운 말 아닌데. 어쨌든. 지금 부모님이 학생들하고 이제 요번 중3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계열을 결정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등학교 결정은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이따 해도 돼요. 찬바람 불고. 아직 멀었는데 뭐. 예? 그죠? 예. 이미 결정 다 됐는데.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또 다른 다 충분히 알아보시고. 계열 결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중3을 위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이제 저는 중3을 위해 저는 중3 학부모님을 위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어떻게 설명회를 내일 이제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이제 설명회라는 거 입시를 설명하면 뭐 입시 요강을 서울대 요강, 고대 요강, 연대 요강을 설명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얼개를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설명회는 또 알고 싶으면 고1, 고2 이런 거 오세요. 그럼 거기서 좀 자세하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모르셔도 돼요. 계속 그리고 또 바뀔 거니까요. 조금씩 계속 바뀔 거니까. 자, 저는 중3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름방학이 올해 장난 아니게 덥겠죠. 벌써 난리가 아니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해줘야 되는 일은 아침에 서늘할 때 학원을 오게 하자. 땀 안 흘리게.
그리고 시원할 때 밤에 집에 가게 하자. 땀 안 흘리게. 그게 중요할 것 같다. 그죠? 낮에 애들이 돌아다니면 와서 지쳐요, 이미. 맞죠? 요새는 10시도 더워요. 애들이 여기 집에서 뭐 이렇게 걸어오고 막 이러면요. 벌써 땀이 푹. 그리고 또 학원 들어가면 학원 에어컨 켜놨잖아요. 그럼 감기 걸려요, 바로. 그래서 에어컨이 안 켜있는 아침에 오게 해서 천천히 몸을 풀고 몸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희 학원을 다니고 있는 애들은 이미 다 적응이 돼 있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새로 오는 중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일은 뭔가. 제가 애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공부를 해도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 너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근데 애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 그래서 중학생은 일요일 날은 안 시킬 거예요. 안 시켜. 토요일 날도 이제 저녁에는 집에 보낼 건데 일요일 날은 이제 자율등록 하라 그러면 오죠. 뭐. 오는데 어쨌든 매일 공부를 해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알죠?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일주일만 해봐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주변에도 내 친구도 하고 있고. 그렇죠? 학부모님, 중상학부모님들 위해서 어머님들 애들이 방학한다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점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미쳐. 우리 와이프도 죽으려고 그래요, 방학 그럼. 점심을. 또 우리 애들 또 완전히 이게 또 이 집돌이들이라서 엄마가 많이 안 먹어.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는 점심, 저녁을 집에서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점심, 저녁을 학원에서 먹이면 되잖아요. 저희 식당도 다 이렇게 지정식당에서 하니까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게 농담인 것 같지만 진담이고요. 그 안에 다 숨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요새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절반 이상이 이런 분이에요. 상담 전화에 지금 시험 끝나고 막 여름방학 특강 막 뭐 있나요? 뭐. 근데 저희는 여름방학 특강이라는 거 사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한 달만 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아이가 그래도 고1 1학기 때 이제 과학을 망쳤나 봐요. 그래서 과학 수업이 있느냐? 다 있죠. 저희는 뭐 통합과학 수업도 하고 물리도 뭐 단계별로 다 있죠. 물리 내신만 하는 애들, 뭐 물리를 갖다가 수능 선택할 애들, 물리를 갖고 논술이나 면접 볼 애들 다 반이 세분화돼 있죠. 물리과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좀 물리를 내신 때문에 좀 보내겠다. 그래갖고 어머니 물리 원을 한 번 보는데도 6개월이 걸리는데 그거를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뭘 하겠냐고. 그 생각이면 보내지 말라. 네. 그런 거 이거 엄마들은 학원들의 어떤 자극적인 그런 광고물들 있잖아요. 뭐 완성, 8회 완성. 어떻게 완성 못해요, 완성. 완성을 어떻게 해요? 뭐 뉴턴이 다시 태어났답니까? 신동이랍니까? 딱 한 번 알고? 그런 애들 없죠. 애들은 처음에 충분히 배우고 자기 손으로 충분히 문제 풀고 다루고 질문하고 그렇죠? 피드백하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심화시켜서 또 한 번 하고 그래야 이제 수능 문제 풀어갈 준비가 2번 정도 풀면 이제 수능 문제를 풀러갈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라서 특강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결국 학생들한테 하루 종일 공부해도 너한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예비고일 프로젝트를 항상 뭐라고 부르냐 하면 더 체인지라고 부르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렇게 대문자로 쓰니까 글씨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거죠. 학생들을 대학을 갈 거니? 어느 대학을 갈 거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들로 하여금 대학 입시가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된다. 본인의 위치에서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알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너희 몸에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대학 갈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애로 바꾸는 거. 이게 더 체인지죠. 그럼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시간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시간표는 형식이에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고등학교 엄마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학원에 이제 원서를 서울대연대 쓸 아이가 있다. 근데 그 엄마는 지금 3년 보낸 동안 저를 2번밖에 안 만났다. 문자 와서 그 엄마는 우리 애가 무슨 수업을 어떻게 듣나요? 라는 질문을 한마디도 안 해요. 원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시간표 안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무슨 교재를 쓰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 그게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오면은 교재를 보자고.
제가 영어 수업, 원장님 교재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어머니 그 교재를 보시면 제가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가 눈에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바꿔낼 수 있느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들이냐. 저희 학원에는 중국어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저희 학원에 있는 전임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죠. 저희 학원 선생님들은 학원 오랫동안 저희 학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누구가 있다는 거를. 그대로예요. 안 바뀌니까. 예. 저희 국어과 119일 국어는 이제 정혜양 선생님이 이제 하실 건데, 정혜양 선생님은 올해가 10년째, 만 10년 된 우리 학원의 국어과 팀장. 제가 맡기죠. 예비고일 항상 오면. 저희 학원을 잘 알고 있고, 제가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고일 첫 수업을 항상 정혜양 선생님한테 맡기거든요. 예. 할 거고. 수학은 저희 팀장이 이제 우리 위강호 선생님이 예비고일 전담 마크맨이니까 위강호 선생님이란 분이 할 거고. 어머님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위강호 선생님도 저희 학원을 지금 9년째 하고 계시죠. 저희 학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고1 팀장인데 할 거고. 영어과는 손이 많이 가고 다양해서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제가 가르칠 거고요. 어떤 아이는 안 가르칠 거고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영어 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애도 있거든요. 네, 그건 안 가르칠 거고요. 어떤 애는 이제 기초부터 아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타동사라서 선생님 타동사가 뭐예요? 이런 애들. 네, 그런 애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은 대낮부터 붙잡고 하나씩.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영어 배울 때랑 똑같아요. 쓰는 용어가. 자, 형용사의 한정적용 꼭 애는 앉아서 생각합니다. 형용사는 형용사고 한정인데 형용사의 한정적용 꼭 과연 무슨 뜻일까? 수업을 못 듣는 거죠. 목적격 보호잖아. 목적격이란 말도 모르고 보호라는 말도 모르고 영어서 못 듣죠. 고등학교 가서도 못 들어요. 네, 그런 것들부터 가르쳐야죠. 문장부터 가르치고. 네, 단어를 모르죠, 당연히. 수능에 필요한 단어가 4만 개쯤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아이들이 몇 개쯤 할까요? 4만 개 중에. 애들이요. 이런 질문을 애들한테 하면요. 애들이 저 1000개요 막 그래요. 그래갖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 의외로 많이 한다. 바나나 알지? 뭐 이런 얘기부터 패밀리 알지? 커! 이게 영어야. 너 알고 있었어? 네, 애들이 의외로 많이 뭐 몇천 개 이상을 알죠. 그럼 만단 이상 넘어가면 애들이 거기까지 가 있는 애들은 없죠. 네, 그런 아이들 단어 수를 그 단기간에 되나요? 꾸준히 늘려야죠. 꾸준히. 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책 읽혀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시에 관해서 알게 만들어야죠. 이런 변화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2, 중3 과정이고,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이제 뭔지 아셨잖아요. 그렇죠? 계열 결정해달라. 그리고 아이를 설득해서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시고 조용히 퇴장하세요. 부모님은. 그리고 그냥 장하다 잘한다 이 얘기만 하시고 제발 학원만 가라.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거. 이 얘기만 하시면 되고. 뭘 자꾸 이렇게 팔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애가 뭐가 어떠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3 여름방학 때 하지 말아야 할 것 뭐죠? 내신 걱정 하지 말아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대학 입시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높지 않다. 중학교 내신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입시에서 필요한 걸 공부하는 거하고는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내신 대비를 중학교도 잘 안 합니다. 네, 잘 안 해요. 아니,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제가 여기 아버님 딸이 채연인데 제가 채연이를 요번 내신 대비를 했는데 제가 내신 대비를 채연이를 어머니 또 화내실라 정확하게 25분 해줬습니다. 25분 동안 내신 대비를 했는데 채연이 영어 몇 점 맞았을까요? 100점 맞았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내신 대비 25분밖에. 그리고 제가 영어 시험 보기 이틀 전까지 교과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교과서 절대 보지 마. 뭘 했느냐? 자, 요번에 시험 기간 잘 됐다. 채연아 선생님이랑 동사를 500개 정리하자.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오라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와, 4시에도 오고 5시에도 오고. 선생님 뭐 하세요? 야, 밥밥 좀 이따 와. 오면 앉아서 동사를 30개든 40개든 같이. 동사 500개 정리하자. 내신 기간을 우리 그렇게 쓰자. 왜냐하면 정규수 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저랑 영어 공부한 지가 한 2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영어를 잘했죠. 잘했지만은 이제 지금은 뭐 아주 잘하죠. 아주 잘해서 저희 학원에 있는 웬만한 고1 애들보다 영어 잘하죠. 잘하고 이 아이한테 이제 교과서의 그 지문이라는 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바둑으로 얘기하면 조치훈이 바둑 잘 둘 거잖아요. 조치훈이 봤을 때 이런 뭐 아마 1단, 2단 정도의 그런 수준의 바둑인 거예요. 교과서 지금 쉽거든요. 예, 그래서 이틀 동안 시험 남기고 이틀 동안 영어 교과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해줄게. 그래서 뭘 해주느냐 하면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쭉 제가 읽어요. 제가 쭉 읽고 이거지, 네, 이거지, 네, 이거 뭐지, 이거요. 이거 뭐지, 이거요. 이거 뭐지. 교과서 두 가지 읽는 거예요. 문제 풀어. 모르는 거 질문, 모르는 거 없죠. 당연히 거기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더 줄까? 더 주세요. 뽑아서 더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 한 문제도 질문 안 했어요. 모르는 게 없죠.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걸 그동안 해왔으니까. 내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압박하지 않으시니까. 얘 중간고사 몇 점 맞아야 된다, 몇 등, 이걸 압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편하게 가르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깊고 넓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 정도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이미. 그러니까 내신 좀 25분 하고. 그냥 그 대화가 이거예요, 시험 끝나면. 틀렸어? 아니요? 올라가. 짧죠? 틀렸어? 아니요? 부러우시죠?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그 아이가 똑똑하죠. 근데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냐 하면 시간과 신뢰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과목을 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의 교감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수 있는 시간. 그게 필요하다고요. 절대 시간이.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희도 아침부터 나오고, 저도 아침부터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농담에서 제가 술을 좋아하는데, 예. 애들한테 약속했어요. 선생님 딱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금주 애들이, 에이! 거짓말! 한 달 동안 술 아침에 나온다! 빨리 들어가고. 너희랑 같이 한 달 동안 생활하겠다. 우리 수학생님도 아침에 다 나오시죠. 질문만 해야 되니까. 예. 수업보다 질문이 더 많거든요, 애들이. 숙제가 많으니까. 질문 계속 받아야 되니까. 오늘 제자들 몇 명 불렀어요. 근데 요새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바빠? 야, 너 방학 와서 애들 질문 좀 받아라. 선생님, 저 유럽 가요. 며칠 동안, 한 달이요. 누구는 뭐하니? 걔는 교환학생 간다는데? 전부 다 그래, 애들이. 바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녀석은 걔는 고대 가는데 난강고등학교 나왔는데, 야, 너 뭐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름방학 하려고 너 잘 됐다. 다 비워. 그랬더니, 아니, 아르바이트 해갖고, 다 빼. 선생님 돈 줄게. 너 하루 종일 있어라. 그래. 제자들 불러갖고, 이제 질문 받게. 저희 학원을 잘 아는 애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에 대해서 일단 좀 생각을 많이 비우시고요. 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학비열고사를 향해서 가야 되니까, 면접을 향해서, 어려운 시험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그러나 많이, 천천히 많이 깊게, 예, 이렇게, 예, 믿고 아이를 바꾸는 노력,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 성공을 향해 가는 거죠.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뭐 우리 아이는 그렇게 뭐 성실하지 않아서 원장님이 그렇게 지금 예를 들었던 아이들처럼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사실 아이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직 밖으로 안 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뭐 많죠. 많은데 오늘도 이제 상담한 애가 성북고등학교 아이인데 중학교 때 친구가 우리랑 다니는데요. 고등학교 같은 반, 성북고등학교랑 같은 반인데 걔가 중학교 때 그렇게 잘 못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가서 지내면서 1등을 한다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라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가 걔가 갑자기 중학교 때, 걔는 이제 중학교 때 10% 바깥쪽에 있던 아이인데, 지금 이제 전교권의 아이로 됐죠. 걔는 이제 고2 때도 더 잘할 건데요. 왜냐하면 수학과학, 선행, 이과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해놨고, 단단해요, 얘가. 더 잘할 건데, 걔가 너하고 이렇게 똑같은 성적대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걔가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에 수학을 8,000문제 풀었다. 진짜 8,000문제 풀었어요. 11월 15일에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아직 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11월, 12월, 1월, 2월 동안. 수학을 8,000문제 풀었고 너는 안 풀었다. 그 차이가 지금 성적을 만든 거고, 지금부터, 여름방학부터 또 2월까지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내년에 이제 또 너의 성적을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한다고 2학기가 잘 나오냐? 잘 안 나오죠. 그렇게 쉬우면 누가 다 서울대 가게요. 그러니까 6개월 1년을 쭉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호핑을 하는 거죠. 호핑이라는 게 동남아 가면 배 타고 요섬에서 2시간, 요섬 가서 3시간 이게 호핑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학원에서 2달, 저 학원에서 2달 이렇게 호핑을 많이 급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놓고 신경을 꺼라. 성적은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성공할 수 있는 더 그 확률이 큰 방법이고, 하나 확실한 거는 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거. 네. 제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고, 가지 않는다라는 건 저희 학원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라고 하면 진작에 없어졌겠죠. 그리고 제가 둘째가 초등학생이라요. 초등학생이라서 걔 대학 갈 때까지 제가 학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할 거니까. 예. 걔는 얼마나 이쁜 딸이, 저희 딸 정말 이쁘거든요. 아빠가 다 딸만 보잖아요. 저도 그냥 딸만 보면 저희 아빠가 딱 그래요. 제발 딸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 한 번만 바라봐줘. 예. 그래갖고 내가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그건 안 되죠, 절대로.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는 저희 딸이 구암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이렇게 대학 갈 때까지 학원 할 거니까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좀 전문성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컨설팅 뭐 몇십만 원짜리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대학 입시에 대해서 솔직히 공부를 그렇게 게을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뀌는 입시, 대학 요강 다 보고 있고, 매년 원서 써오고 있고요. 올해도 원서 쓸 거고요. 소중한 아이들 붙여야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붙여야죠.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젊고 건강합니다. 잘생겼단 말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열정이 있죠. 당연히 애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관악구 주민이고, 여기서 학교 다 나왔고, 어디 도망 안 갑니다. 그리고 진명학원 원장이고,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에요, 근처에서.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전문성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상관할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대치동까지 보내기 너무 힘들어서 딴 데 가세요. 제일 싫어하는 말. 대치동에 가도 별거 없고요. 대치동에 가도 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도 학원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하다가 2가지 때문에 그만뒀는데, 저희 학원을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아이들은 졸업하고 여기서 일하잖아요, 애들이. 저희 학원 애들은 동문회도 해요. 지난주에 올해 대학 간 아이들이 모여서 MT 갔다 왔어요. 그 20명 가까이. 저는 올해 2월달에 애들이랑 MT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이 동문회 같은 걸 하는 학원인 거죠. 일을 하고 그런 학원인 거고, 교감을 하죠. 여기 계신 학부모님 중에서는 저를 몇 년 동안 보신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신뢰를 하고 같은 지역에 살면서. 저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건데, 대치동은 그런 게 없어요. 애들 뭐 사주면 전화 옵니다. 우리 애가 피자 못 먹어서 학원 간 줄 아세요? 이건 뭐지? 뭐 사주면 안 돼요. 수업을 해야 돼요. 감시당하는 느낌. 그러니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 학원 간의 네거티브가 어쩌고저쩌고. 제가 설명회 한 번 하면, 뭐 제가 설명회 때 무슨 말 했다는 게 다 나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뭐 바로 뭐 민원이 들어가고 막 총알이 막 날아야 되게, 이 학원가가 제 정서에 너무 안 맞겠더라고. 그래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치동에서 학원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갖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지 않는, 우리 학원이 대치동에 있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학원이 좋지 않은 학원이라고 평가받을 때 가장 기분이 불쾌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치동 가려는데 너무 멀어서 그러면 그냥 월드라도 보내세요. 이래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어쨌든, 예비고일 설명회라서 자세한 그런 말씀 안 드리고, 좀 직관적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이었는데, 잘 이해하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입시가 그래 어렵지 않고. 근데 이 얘기, 고등학교 선택과 뭐 중3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고등학교 선택은 학생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을 만나보지 않고 가르쳐보지 않고는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천천히, 뭐 지금 7월이니까 7월, 8월, 9월, 10월 아이들 보면서 제가 조언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는 많이 하는 게 맞는데, 공부의 방향성이 당장 눈앞에 있는 2학기 성적을 위한 공부보다는 책도 많이 읽히고, 그 다음에 깊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7월부터 2월까지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이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